바로 제 옆집에 있는 알제리 바이어 한 명이 한 달에 차량을 약 70대씩 수출 보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3천만 원 정도로만 잡아도 한 달 매출 규모가 2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세만 해도 수억 원 단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은 한국 소비자가 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익과 구조는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는 외국인이 따가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알제리 바이어가 저한테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디 다 있다. 헤이딜러 아이디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한국 사람 필요 없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가 없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요즘 다들 이야기합니다. 차 잡기가 너무 힘들다. 여지껏 해왔던 것 중에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 때문 아니냐? 경기 때문 아니냐? 환율 때문 아니냐?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외부 요인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로는 지금 수출 시장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그런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이 나오고 신차 영업소에서 대차로 들어온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오고 거기서 일부는 다시 수출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국내 시장이 버텨주고 수출 시장도 버텨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수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내수에서 차가 안 나오면 수출도 차가 안 나옵니다. 결국 같은 뿌리에서 물건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이 정말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차가 돌아오는 길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국내 딜러들이 한 번은 볼 수 있었던 차량들이 이제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수출 쪽에서 직접 사고, 직접 보내고, 온라인으로 바로 연결되고, 경매에도 바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랫동안 발로 뛰며 버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봐야 할 부분이 외국인 사업자 문제입니다. 이건 혐오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바이어라고 하면 와서 차를 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직접 매입하고, 직접 수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도 가지고 있고, 경매에도 참여하고, 사실상 국내 딜러와 똑같은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똑같은 자리 같아 보여도 체감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안에서 세금 내고 비용 감당하고 시장 안에서 버텨야 하는데 외국인 사업자들은 한국 시장의 가격 메리트, 환율 메리트, 부가세 구조까지 활용하면서 훨씬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현장에서는 강하게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중고차는 내재 가치에 비해 헐값인 경우가 많고 원화 가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낮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시장이겠습니까? 차는 싸게 잡을 수 있고 수출로 보내면 돈이 되고 거기에 부가세 구조까지 얹히면 사실상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차 한 대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외국인 사업자는 한 달에 수십 대씩 빼가고 수십억 단위로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시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 쪽에도 길이 열리고 외국인 사업자들도 그 안으로 들어오고 결국 원래 국내 시장으로 흘러와야 할 물건들까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러시아 쪽이 좋았던 시기에는 국내 중고차 시장으로 와야 할 신차급 차량들까지 바로 수출로 말소되면서 부가세 문제까지 겹쳐 시장 질서가 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고차 판매까지 직접 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연결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차, 깨끗한 차, 돈 되는 차를 먼저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 아니냐. 이런 말이 왜 현장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체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단순히 경기 탓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때문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 구조가 바뀌었고
외국인 사업자들이 플랫폼과 제도를 활용해서 국내 딜러와 같은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형성된 세금과 이익 구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각해야 합니다. 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국내 딜러는 더 밀려날 것이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익은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앞장서서 누군가와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불편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 번쯤은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흐름은 저절로 멈출까요? 문제가 보이는데도 침묵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딜러이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또 제 주변 상권과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이 편할 수는 있어도 침묵이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은 여전히 크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한 명쯤은 이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어도 그런 목소리가 쌓여야 결국 흐름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시작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묵묵히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하고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계속 짚겠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촛불을 바로 끄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불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모이면 저도 더 책임감 있게 더 좋은 내용, 더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 내는 목소리는 작아 보여도 같은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변화는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